먼저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좀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또는 고성이 오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걸 좀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그리고 국회의장 이 회동에서 몇 가지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발언을 이 플로어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플로어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이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천억 원입니다.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의 일시 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자 비용만 1,500억 원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 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 정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 여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낙수 효과라는 이미 실패한 경제관념에 사로잡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재정운영 수단을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 전쟁과 같이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중고에 지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영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 예산 삭감이 우선입니다.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허리를 졸라맬 여력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도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1년 이후 잠재 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긴축으로, 긴축은 성장 동력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대로 추락해버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R&D, 교육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출생률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보다 중장기 국가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침체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긴축 재정과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한으로 3,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한국은행의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그것을 아예 예산안에 담궈놨습니다. 이런 편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세수 안정 그리고 재정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 3천억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 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한전 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합니다.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의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입니다.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온 나눔로또 복권 사업의 수탁 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습니다.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무도한 정권의 방송 사유화를 막는 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